미국 증시의 마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애진행커 3대 지수가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증시는 연준의 경제 부양 의지와 코로나19 백신 기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을 주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우리가 가진 탄약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대출 프로그램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정말로 한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가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시장에 힘을 실어줬고요.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도 주가를 끌어올려줬습니다. 미국의 모더나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후보 1차 임상 시험 결과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외신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럽 항공사인 라이언에어가 7월에 약 40%의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고 이탈리아가 다음 달 초부터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전 세계 각국에서 경제활동 재개 범위가 차츰 확대되고 있는 점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양국이 좀처럼 갈등을 좁혀가지 않고 있지만 이런 재료들이 지난주 한 차례 시장에 반영된 만큼 추가적인 영향은 다소 제한된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은 양국 간의 추가 충돌이 진행될지 이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일제히 상승 출발한 3대 지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대체적으로 3대 지수 모두 완만한 흐름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3.85% 올라 24,59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2% 넘게 올랐습니다. 2.44% 올라 9,23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역시나 오름폭을 확대해가는 모습, 완만한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3%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95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상승폭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힘을 얻으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에서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경제 재개 그리고 감산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는데요. 현물 시장은 8% 정도 WTI 가격이 올랐습니다. 31달러 넘어서서 마감이 됐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급등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현물 시장이 끝난 이후에도 이 장 이후에 이 WTI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선물 시장에서 현재 1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32.85달러까지 올라 전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반면에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 가격은 크게 밀려났습니다. 단기 고점을 찍고 반락하면서 1.3% 떨어진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금에 대한 매수 심리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1.29% 하락하면서 1,733.6달러에 현재 선물시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마찬가지로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이 채권 금리, 10년물 금리는 7%를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0.721%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경제 재개가 된다는 그런 기대감 덕분에 달러의 가치가 좀 내려간 모습입니다. 0.78% 내리면서 99.62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식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미국 경제와 소비가 하락할 것에 베팅을 하는 것은 패자 게임이라는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Betting against the U.S. economy and consumer is a loser's game. 패자 게임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2021년까지 3만 선, 2023년까지 4만 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폴 세츠 헤리티지 캐피털 대표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와 소비자들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은 패자 게임이 될 수 있다며 일단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장애물을 넘게 되면 열차가 출발할 때, 즉 경제가 회복할 때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게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가 이전의 바이러스와 다르게 보이지만 미국인의 소비 정신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는데요. 코로나19가 가을에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지만 미국인들은 검사나 인공호흡기, 의료장
장비로 준비가 되어 있고 2021년 초에는 백신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충분히 이겨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그는 3분기와 4분기에 연속적으로 강력한 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로 이 미국 경제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며 잃어버린 것의 50에서 80%를 회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다만 이외의 나머지 회복은 중소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얼마나 빨리 또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요즘 긍정적인 분석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전략가도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2009년 3월과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이 조금 비슷해 보인다라는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요. 자, 2009년 3월이라고 하면은 2년 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시가 저점을 찍고 10년이 넘는 기간에 초장기 강세장을 이끌어냈던 그 시점을 말합니다. 바로 이 시점과 지금이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분석입니다. 먼저 그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마이크 윌슨 전략가는 그 본인의 투자자 서한을 통해서 첫 번째 그림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입니다. 자, S&P 500 기업들 가운데 이 S&P 500 기업들 가운데 200일 이평선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 거의 2009년과 비슷하다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증시가 최근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 이것도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이건데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투자를 했을 때 지불되는 보상이라고 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은 것이 바로 투자의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보상이 높아서 주식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고점, 바로 이 고점이 2009년 3월이었었는데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죠. 이때는 증시가 아무리 떨어져도 더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바로 지금이 이 시점입니다. 2020년 4월. 마찬가지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렇게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이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후에 1차 임상시험에 돌입을 했는데 1차 임상시험에서 참여자 전원이 항체를 형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모더나는 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1차 임상시험 결과 시험 대상자 45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임상 결과 이 전원에서 항체 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들은 15명씩 3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25 마이크로그램과 100 마이크로그램, 그다음에 250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그램을 약 28일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서 주사를 통해서 투약을 받았고요. 모더나는 25 마이크로그램을 투약을 받은 경우 첫 투약 후 43일, 두 번째 투약 후 2주 만에 이 결합 항체의 수준이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사람들에게 보이는 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100 마이크로그램 투약자의 경우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결합 항체가 확인이 됐다고 전했는데요. 모더나는 또 최소한 8명의 투약자에게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중화항체죠. 중화항체는 바이러스 같은 항원이 독선이나 감염력을 가질 때 이를 감퇴시키는 이 항체를 형성한다는 뜻인데요. 이 중화항체도 형성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는 최근 미국 FDA로부터 백신 후보에 대한 2차 임상시험 실시를 승인받았는데요. 올해 7월에는 3차 임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힌 만큼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자, 지난 3월 중순 코로나로 인해서 패닉 바잉, 그러니까 사재기 사태가 확용할 때는 미국인들이 대형 마트보다는 집 앞에 있는 이 슈퍼마켓을 이용했던 비중이 더 많았다면 이젠 다시 미국인들이 다시 월마트와 타겟 같은 대형마트를 방문하기 시작했다는 통계가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대형마트는 사람이 많아서 감염될 확률도 높고 이 봉쇄 조치로 인해서 당장 먹고 살 필수 소비재가 급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대형마트보다는 집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을 이용하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5월 초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 현상이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로이터 애널리시스가 세이프 그래프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인데 3월 중순부터 이 대형 마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5월 들어서 이것이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는데 5월 들어서는 이제 슈퍼마켓보다는 사람들이 월마트나 타겟을 더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5월 6일 기준으로 월마트의 방문자는 3월 첫째 주에 비해서 16%나 실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이제 월마트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사실 봉쇄 조치가 시행될 때에도 생필품 수요 때문에 월마트의 주가는 크게 나쁘지 않았었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의 방문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이 실적이 어떻게 더 개선될지는 앞으로 또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